한쪽에서는 금융 불안이 없다.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대비기 터진다. 굉장히 이게 나눠져 있죠.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엇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금융 불안 없다라는 이야기가 맞을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대위기가 터진다 이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솔직히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023년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 44.4%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다. 이 말은 여러분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44.4%라는 뜻입니다. 아니 벌어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그게 44.4%. 둘 중 하나는요. 지금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기업 대위기 터진다는 이야기.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야,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어려워지고 있구나. 저성장의 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가면 2020년 코로나19 때도 40.3%였던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기업이 2023년 3분기에 44.4% 갔다는 사실이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성장은요 기업에 치명타를 때릴 겁니다. 아마 이대로 간다면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법인 파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위기 이것도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대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시장에서 말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표는요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충격적인 수치가 진짜로 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까? 제가 맨날 부정적이다. 정환진 TV는 왜 맨날 망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있는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보세요. 법인 파산 신청 건수 2023년에 1657건이었거든요. 2024년 2월까지도 288건. 전년 대비해보면요. 전년은 205건이었습니다. 그러면 40.5%가 늘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인 기업의 비율이 23년 3분기가 44.4%. 둘 중 하나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말 현실이잖아요. 지금 2월달 2024년 2월달까지 지금 현실이 확실히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2019년만 하더라도 37.9였고요. 2021년은 36, 2022년은 37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가 40.3이었고요. 그러니까 2023년 3분기가 44.4라는 것은 이자 보상 비율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다. 기업이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이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코로나19 때는 법인 파산이 1069건이었습니다. 2023년은 1657건이고요. 올해도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0.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경제 진짜 최악이 된다는 이야기,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업 부채가 충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보면 6년새의 기업 부채가 63.7%가 늘었거든요. 1081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1698조 6천억 원의 빚이 지금은요 2780조 1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1년 사이에 8.05%가 늘었습니다. 207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2년에 2573조였거든요. 이것이 2780조 1천억까지 늘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숫자가 됐는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대위기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요 그렇게 두렵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막을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의 근거는 금융취약성 지수인데 이 금융취약성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분기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평균이 37.7인데 37.7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많이 낮아졌다. 다시 말해서 금융 불안이 굉장히 많이 해소됐다. 이러면서 불안의 강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45.9까지 올라갔었고요. 2021년 1분기에는 59.2, 2분기에는 59.4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32.9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충격의 강도가 떨어졌다. 지표로서는 맞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융 취약성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금융 불안 지수도 봐야 되거든요. 금융 불안 지수를 보면 주의 단계가 8입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단계는요 24고요. 지금 2024년 2월 현재를 보면 16.9입니다. 16.9. 다시 말해서 주의 단계 8도 훨씬 넘었고요. 여기에 주의 단계 고까지 간다고 하면 12라고 하는데 12도 넘어서 있습니다. 16.9라는 숫자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 불안의 해소는 아직까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금융 취약성 지수는 조금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금융 불안 지수는 더 높아져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금융 취약성 지수가 떨어진 것은 가계부채가 떨어졌으니까 민간부채 중에 가계부채가 2022년 2260조 1천억 원에서 2023년 2250조 50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조 1천억 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취약성 지수가 그만큼 빠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부채는 더 늘었는데요. 2022년에 2573조였던 것이 2023년에는 2780조 1천억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부채는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전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전체 규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민간부채만 하더라도 5,030조 1천억 원입니다. 5천조가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채 더미에 들어앉아 있다는 뜻이고요. 또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GDP 대비하면 100%가 넘고요. 기업부채가 올라간 것은 124% GDP 대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민간 부채가 224%가 넘어서는 어떤 그 충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가 먼저 망하나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부채는 더미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디가 먼저 망하나. 그러면 가계부채는 단위 규모가 적습니다. 부채에 대한 단위 규모가 기업에 비해서. 기업은 단위 규모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계속 줄폐업을 해간다면 저는 기업의 대위기를 넘어서서 금융의 위기까지도 저는 불안해지는 그런 사태가 맞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위기가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장 경기 가보면요. 지금 곡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금융위기가 없다. 금융위기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달콤한 얘기보다는요. 금융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외쳐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총체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봐야지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금융위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금융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채 더미는 특히 기업의 부채 더미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특히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가중되고요. 정부가 오죽했으면 다양한 대책을 내세워가면서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나 이 불안감이 사실상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안감은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4월 위기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4월 위기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위기설도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시장 똑바로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누구를 믿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만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큰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 항상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